옛날 옛적 조선 중기 한양에서 멀지 않은 어느 시골 서당의 이야기입니다. 매서운 가을바람이 낙엽을 흩날리던 어느 날 서당의 수제자 이한님은 드디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발 전날 밤 스승 송대감은 제자에게 이상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과거장에서 꼭 이 답안을 베껴 쓰도록 하여라. 그 속에 담긴 답안지를 몰래 본 이한님은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틀린 한자, 엉터리 해석, 말도 안 되는 논리. 도대체 스승은 왜 이런 것을 주신 것일까요? 힐링 야담을 찾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힐링 야담. 옛날 옛적 조선 중기 경기도 광주 땅 깊은 산골 마을에 송악정이라는 작은 서당이 있었습니다. 이 서당을 운영하는 송대감은 한때 한양에서 이름을 날리던 대학자였으나 당쟁에 휘말려 벼슬을 버리고 낙향한 지 이미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서당 마루에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그 아래에서 10명 남짓한 동몽들이 천자문을 읊고 있었습니다. 천지현황 우주홍황. 아이들의 낭낭한 목소리가 서당 밖 은행나무 숲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청년이 있었으니 바로 23세 이한림이었습니다. 한림은 10살 때 이 서당에 들어와 13년을 한결같이 학문에 매진해 온 송대감의 수제자였습니다. 타고난 총명함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밤을 새워 공부하는 성실함까지 갖춘 그는 이미 사서삼경을 통달했고 시부와 책문에도 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림을 보며 저 아이는 반드시 장원급제할 것이라 수근거렸고 송대감 역시 제자를 몹시 아꼈습니다. 한림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꾸나. 다들 물러가거라.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송대감이 손을 저으며 아이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동몽들이 우르르 마당으로 쏟아져 나가는 가운데 한림만은 자리를 뜨지 않고 책상 앞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여쭐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맹자의 이 구절에서. 한림은 오늘 하루 종일 고민했던 문장을 펼쳐 보이며 해석을 물었습니다. 송대감은 빙그레 웃으며 찬찬히 설명해 주었고 한림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릎을 쳤습니다. 역시 스승님이십니다. 제자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확인차 물어보는 것이지.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날도 어두워진다. 예, 스승님. 질문하는 모습. 한림이 자리에서 일어나 절을 올리고 물러나려 할 때였습니다. 잠깐. 송대감이 한림을 불러 세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내 방으로 오너라. 줄 것이 있다. 예? 무엇을 주시려고? 내일 보면 안다. 어서 가거라. 한림은 고개를 갸웃거렸으나 스승의 말씀에 공손히 절을 올리고 서당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한림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스승님께서 무엇을 주시려는 것일까? 혹시 과거 공부에 도움이 될 비책이라도 주시려는 것일까? 한림은 이제 한 달 후면 식년시 초시를 보러 한양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13년을 준비해온 과거 스승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가문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한림은 서둘러 서당으로 향했습니다. 스승님, 제자 이한림 왔습니다. 들어오너라. 송대감의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스승은 이미 단정히 앉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림아, 앉아라. 예, 스승님. 한림이 무릎을 꿇고 앉아 송대감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한 달 후면 내가 과거를 보러 떠나야 하지 않느냐. 예, 스승님. 13년을 가르쳤으니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모르겠느냐. 장원은 물론이고 아마 전무후무한 성적으로 급제할 것이다. 한림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스승님. 모두 스승님 가르침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 노력의 결과다. 송대감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책상 위에 보자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이것은. 한림이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자 송대감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과거장에 들어가기 전날 밤 이것을 펼쳐보아라.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반드시 이 답안을 그대로 베껴 쓰도록 하여라. 한 글자도 빠뜨리지 말고. 한림은 깜짝 놀라 스승을 쳐다보았습니다. 스승님, 그것은 부정행위가 아니옵니까? 부정행위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내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반드시 이대로 따르거라. 송대감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림은 영문을 알 수 없었으나 13년을 모신 스승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 좋다. 그리고 명심하여라. 절대로 시험 전까지는 열어보지 말 것이며 시험장에서는 반드시 이 답안 그대로 써야 한다. 알겠느냐? 예, 스승님. 한림은 보자기를 품에 깊이 넣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부터 한림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스승님께서 주신 답안. 분명 스승님의 실력으로 쓴 모범 답안일 것이 분명한데 왜 그것을 베끼라고 하시는 것일까? 혹시 요즘 한양에서 유행하는 새로운 문체로 쓴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제자의 실력을 믿지 못하시는 것일까? 한림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스승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고 묵묵히 과거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한림이 과거 공부를 그만두었다던데? 무슨 소리요? 그 총명한 아이가? 송대감이 한림에게 이상한 것을 주었다더군. 이상한 것이라니? 마을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점점 커졌지만 한림은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서당에 나가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한림의 아버지 이진사가 서당을 찾아왔습니다. 송대감, 도대체 무슨 일이요?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으노이다. 무슨 소문 말이요? 대감께서 한림에게 엉터리 답안을 주셨다는. 송대감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소문이란 것이 원래 과장되는 법이지 않소. 걱정 마시오. 하지만 한림을 믿으시오. 그리고 나를 믿으시오. 이진사는 석연치 않은 표정으로 돌아갔고 한림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드디어 과거를 보러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한림은 간단한 짐과 함께 스승님께서 주신 보자기를 품에 품고 서당으로 향했습니다. 스승님, 다녀오겠습니다. 송대감은 마당까지 나와 제자를 배웅했습니다. 명심하여라. 반드시 그 답안 그대로 쓰도록. 예, 스승님. 한림이 절을 올리고 일어서려는데 송대감이 갑자기 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한림아. 예, 스승님. 송대감의 눈가에 붉은 기운이 어렸습니다. 부디 조심하여라. 그리고 내 말을 꼭 따르거라. 스승님,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라도. 아니다. 어서 가거라. 해가 높이 뜨기 전에 고개를 넘어야 한다. 한림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스승께 다시 한번 절을 올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송대감은 서당 마당에 서서 제자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부디 살아 돌아오너라.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한림은 사흘을 걸어 드디어 한양 성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이 솟은 성곽과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처음 보는 한양의 모습에 한림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비켜라, 비켜. 마차가 지나가는 소리에 정신을 차린 한림은 서둘러 과거장 근처 여관으로 향했습니다. 여관에 짐을 풀고 나자 한림은 품속의 보자기가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내일이 초시일. 오늘 밤에 펼쳐보라고 하셨지. 한림은 촛불을 켜고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깨끗한 한지에 빼곡하게 쓰인 답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림은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게 무슨. 한림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답안지에 쓰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서오경의 기본 해석조차 틀렸고 한자는 획이 빠지거나 잘못 쓰였으며 문장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공자님을 비판하는 듯한 대목도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엉터리 답안이잖아. 한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몇 번이고 답안을 다시 읽었습니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형편없었습니다.
이런 답안을 쓰면 낙방은 고사하고 시험관들에게 조롱을 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스승님, 도대체 왜 이런 것을 주신 겁니까? 한림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혹시 스승님께서 연로하신 나머지 정신이 혼미해지신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제자를 시험하시려는 것일까? 그래, 분명 시험이실 거야. 이런 엉터리 답안을 주시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제대로 된 답안을 쓰는지 보시려는 거야. 한림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13년을 공부한 자신의 실력을 믿고 당당히 과거를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한림은 과거장으로 향했습니다. 성균관 앞 넓은 마당에는 이미 수백 명의 선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들어가시오. 관리들의 인도에 따라 한림은 시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칸막이 안에 앉아 한림은 주어진 시제를 받아들었습니다. 논어의 하기편을 해석하고 인의 예지에 대한 소견을 쓰시오. 한림에게는 누워서 떡 먹기만큼이나 쉬운 문제였습니다. 스승님, 죄송합니다. 제자는 제 실력으로 답안을 쓰겠습니다. 한림은 붓을 들어 답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붓끝에서는 유려한 문장이 흘러나왔고 깊이 있는 해석과 독창적인 견해가 펼쳐졌습니다. 3시간에 걸쳐 완성한 답안을 읽어보니 한림 스스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급제할 수 있을 거야. 한림은 뿌듯한 마음으로 답안을 제출하고 시험장을 나섰습니다. 며칠 후 초시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한림은 설레는 마음으로 방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자신의 이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떨어졌다고? 한림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13년을 준비했고 그 어느 누구보다 완벽한 답안을 썼다고 자신했는데 충격에 휩싸인 한림은 비틀거리며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한림은 잠도 자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스승님, 제가 스승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 답안은 완벽했어. 분명 무슨 실수가 있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여관 주인이 한림을 불렀습니다. 나으리, 성균관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예? 한림이 마당으로 나가자 관복을 입은 관리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이 한림이시오? 그렇습니다만. 대사원께서 부르십니다. 당장 따라오시오. 대사원이요? 무슨 일로? 가면 아실 것입니다. 한림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대사원.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는 사헌부의 수장이 왜 자신을 부른다는 것일까? 사헌부에 도착한 한림은 대사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한림이옵니다. 대사원은 60대 노인으로 백발의 긴 수염을 기른 위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한림이 고개를 들자 대사원은 책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쓴 답안이냐? 한림이 보니 자신이 쓴 초시 답안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훌륭하구나. 실로 훌륭해. 대사원의 칭찬에 한림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훌륭하다면서 왜 떨어뜨린 것일까? 그런데 말이다. 대사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 답안 누가 대신 써준 것이냐? 예. 한림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제가 직접 쓴 것입니다. 거짓말 마라. 송학정 서당의 조그만 시골 선비가 어찌 이런 답안을 쓸 수 있단 말이냐? 한림은 억울했습니다. 소인은 13년을 공부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아. 스승? 송대감 말이냐? 대사원이 비웃었습니다. 송대감은 역적의 무리다. 15년 전 모욕에 가담했다가 겨우 목숨만 건진 죄인이지. 한림은 그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스승님이 역적이라고? 그럴 리 없습니다. 스승님은 닥쳐라. 대사원이 호통을 쳤습니다. 송대감의 제자라면 당연히 역적의 사상을 물려받았을 것이다. 내 답안을 보니 과연 독창적이고 뛰어나다. 하지만 그 속에는 성리학을 부정하고 선왕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위험한 사상이 숨어 있다. 무슨 말씀을?
내 스승 송대감이 바로 그런 위험한 사상을 퍼뜨리다가 역모로 몰린 자다. 그리고 너 역시 그 제자로서 과거를 통해 조정에 들어와 같은 짓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 한림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소인은 그저 학문을 배웠을 뿐입니다. 당장 끌어내라. 그리고 송학정 서당을 폐쇄하고 송대감을 잡아들여라. 대사원 나으리. 한림이 외쳤지만 관리들이 그를 끌어냈습니다. 그날로 한림은 투옥되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옥사 안에서 한림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역적이었다고? 내 답안이 위험하다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3년을 함께 지낸 스승님이 역적일 리 없었고 자신은 정통 성리학을 공부했을 뿐인데 며칠 후 한림은 다시 대사원 앞에 끌려갔습니다. 이한림, 내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송대감의 역모 증거를 대라. 그리고 내가 그에게서 배운 위험한 사상을 모두 자백하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한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스승님은 역적이 아니시고 소인 역시 올바른 학문을 배웠을 뿐입니다. 이 고집불통 같으니. 대사원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좋다. 그럼 송대감과 함께 귀양을 가거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한 관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대사원 나으리. 급보입니다. 무슨 일이냐? 송학정 서당에 관군을 보냈는데 송대감이 이미 사라졌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리고 이것을 남기고 갔다고 합니다. 관리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대사원이 봉투를 뜯자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사원은 편지를 읽더니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이럴 수가. 나으리, 무슨 내용입니까? 대사원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한림을 쳐다보았습니다. 이한림. 석방하라. 예. 당장 석방하라고. 석방된 한림은 어리둥절한 채 사원부를 나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한림은 서둘러 여관으로 돌아가 짐을 챙긴 뒤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스승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사흘을 쉬지 않고 달려 한림은 드디어 송학정 서당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서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낙엽만 쌓여 있었고 서당 현판은 이미 떼어진 상태였습니다. 스승님, 스승님. 한림이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이 다가왔습니다. 한림이 왔는가? 이장님, 스승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글쎄, 관군이 오기 하루 전에 홀연히 떠나셨다네. 아무 말씀도 없이. 그럴 리가. 한림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장이 품에서 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자네에게 전하라고 하셨네. 한림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스승의 익숙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한림에게. 이 편지를 읽을 즈음이면 너는 이미 많은 것을 겪었을 것이다. 먼저 용서를 구한다.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거짓을 가르치고 위험에 빠뜨렸으니. 하지만 이것이 너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15년 전 나는 역모에 연루되어 죽을 뻔했다. 내 제목은 위험한 사상을 퍼뜨렸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상은 당쟁에서 밀린 쪽의 희생양이 되었을 뿐이다. 나는 겨우 목숨을 건지고 낙향했지만 조정의 감시는 계속되었다. 특히 내 제자들이 과거에 급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원부에서는 늘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내가 만약 훌륭한 답안을 써서 급제한다면 그것은 곧 나의 가르침이 훌륭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원부에서는 역적의 제자가 조정에 들어왔다며 너를 제거하려 할 것이다. 아니, 급제하기도 전에 내 답안을 보고 트집을 잡아 위험한 사상이라는 누명을 씌워 죽일 것이다. 나는 그것을 막고 싶었다. 그래서 너에게 일부러 엉터리 답안을 주었다. 내가 만약 그 답안을 그대로 썼다면 시험관들은 웃으며 너를 떨어뜨렸을 것이다. 그리고 송대감의 제자는 실력이 형편없구나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너를 주목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네 실력대로 훌륭한 답안을 썼구나. 그래서 결국 사원부에 잡혀갔을 것이다.
미안하다, 한림아. 내가 너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 내가 대사원에게 편지를 보냈다. 만약 내 제자를 해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15년 전 영모의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겠다고. 대사원은 그때 영모를 조작한 장본인이다. 만약 진실이 밝혀지면 그의 목이 달아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너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림아, 이제 너는 자유다. 다시는 과거를 보지 마라. 너의 뛰어난 실력은 이 썩은 조정에서 쓰일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한다면 고향에서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쳐라. 아니면 장사를 하든 농사를 짓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다만 부디 살아있기를 바란다. 그것이 스승으로서 내가 바라는 전부다. 건강하거라. 내 스승 송학정이. 편지를 다 읽은 한림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스승님께서 왜 엉터리 답안을 주셨는지, 왜 그토록 간곡하게 그 답안을 쓰라고 하셨는지. 스승님은 제자를 죽음에서 구하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도 제자의 앞길도 모두 버리신 것이었습니다. 한림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한림은 다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승님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림은 사원부를 찾아가 대사원을 만났습니다. 대사원 나으리, 제 스승님이 어디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대사원은 차가운 눈으로 한림을 쳐다보았습니다. 모른다. 나으리. 송대감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나도 모른다. 그리고 대사원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내가 똑똑하다면 더 이상 그를 찾지 마라. 그리고 다시는 과거를 보지도 마라. 알겠느냐? 한림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을 승낙으로 알겠다. 물러가라. 한림은 허탈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스승님을 찾을 수 없었고 과거의 길도 막혔습니다. 13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림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스승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한림은 결심했습니다. 송학정 서당을 다시 열기로. 비록 스승님은 안 계시지만 스승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아이들을 가르치기로.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역적의 제자가 무슨 서당을 연다고? 하지만 한림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서당을 손수 수리하고 마을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명에 불과했던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림의 가르침이 훌륭하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 한림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송학정 서당은 이제 주변 고을에서도 이름난 서당이 되었고 한림의 제자들 중에는 과거에 급제한 이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한림은 서당 마루에 앉아 은행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게. 한림이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되어 누구인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누구십니까? 노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 늙은이를 잊었는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한림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스승님. 그래. 이 늙은이가 송학정이네. 한림은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스승님. 스승님. 송대감이 한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나게. 이제 자네도 노인이 아닌가.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여기저기 떠돌았지. 때로는 승려로 때로는 약장수로. 하지만 늘 자네가 걱정되었네. 스승님. 서당을 다시 열었다고 들었네. 잘했네, 한림아. 송대감은 서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내가 세운 서당을 자네가 이어주었구나. 고맙네. 아닙니다, 스승님. 모두 스승님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림아, 그때 내가 준 답안 쓰지 않았지? 한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스승님. 제 오만함 때문에 스승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만함이 아니네. 그것은 자네의 자존심이었고 학자로서의 양심이었네. 송대감이 한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미안하네. 제자에게 거짓을 가르쳤으니. 아닙니다, 스승님. 스승님께서는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아니네. 자네 목숨을 구한 것은 자네 자신이네. 예? 송대감이 웃었습니다. 만약 자네가 그 엉터리 답안을 그대로 썼다면 자네는 그저 무능한 선비로 낙방했을 것이네. 안전하게 살았겠지만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걸세. 하지만 자네는 자신의 실력을 믿고 올바른 답안을 썼네. 비록 위험에 빠졌지만 당당히 맞섰고 결국 살아남았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스승이 되었지 않은가. 한림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스승님. 한림아, 세상은 썩었네. 진실보다 권력이, 학문보다 당파가 중요한 세상이지.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자네 같은 이들이 있기에 아직 희망이 있다네. 송대감은 서당 마당에서 글을 읽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들이 자라면 언젠가는 이 썩은 세상을 바꿀 것이네. 자네가 가르치는 올바른 학문으로. 스승님, 이제 돌아오셔서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시지요. 송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이 늙은이는 이제 산으로 돌아가야 하네. 세상과 인연을 끊고 조용히 살다 갈 때가 되었네. 스승님. 한림아, 자네가 이미 훌륭한 스승이네. 더 이상 내가 필요 없네. 송대감은 일어섰습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올곧게 살게나. 스승님. 제발. 안녕히. 송대감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서당을 나섰습니다. 한림은 눈물을 흘리며 스승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문을 나서던 송대감이 잠시 멈춰 서서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한림아, 고맙네. 내 제자가 되어 주어서. 그리고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에필로그. 그로부터 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림은 80평생을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어느 봄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수백 명에 이르렀고 그중 몇몇은 조정의 높은 벼슬에까지 올랐습니다. 한림이 세상을 떠나던 날 제자들이 스승의 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보자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스승 송대감이 주었던 그 엉터리 답안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림이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후학들에게. 이것은 내 스승께서 주신 가장 큰 가르침이다. 스승님은 나에게 엉터리 답안을 주셨다.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였다. 세상은 때로 옳은 것을 틀렸다 하고 훌륭한 것을 위험하다 한다. 그런 세상에서 올곧게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리석은 척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어리석음이 아니다. 살아남기 위한 지혜다. 스승님은 나에게 그 지혜를 가르쳐 주셨다. 비록 나는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지만 스승님의 뜻만은 평생 가슴에 새겼다. 너희들도 기억하거라. 세상이 요구하는 답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때로는 엉터리처럼 보이는 것이 너희를 살리는 유일한 답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긴 진심을 읽어내는 것이다. 스승의 사랑을, 가족의 배려를, 그리고 너희 자신의 양심을.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송학정 서당 이한림. 제자들은 그 편지를 읽고 스승의 삶을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각자의 자리에서 올곧게 살아갔습니다. 송학정 서당은 대대손손 이어져 오늘날까지도 그 자리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당 마루에는 지금도 그 낡은 답안지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다고 합니다. 과거 보러 가는 서생에게 엉터리 답안을 써준 지혜로운 스승. 겉으로는 제자를 망치는 듯 보였지만 실은 제자의 목숨을 구한 스승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댁내에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힐링 야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